한국은 이미 강력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기술력과 인프라, 역량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미래 에너지 패권을 잡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비전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상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활용하기에 도전적 과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에너지원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고효율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재생에너지의 고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고 풍력 터빈의 설계와 소재를 개선하는 등 기술적 진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실제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는 기업의 수와 산업 생태계의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그리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과 고용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전공을 확대하고 인턴십과 현장식 쓸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은 한정된 국토 조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력망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기존 송전성의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달아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많은데 이를 전송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발전 가능한데 송전망이 부족해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거나 발전량이 축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은 가능한데 보낼 길이 없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전력망의 현대화와 확장입니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는 스마트 전력망 도입과 초고압 송전 케이블, 해상 송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전력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첨단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기존 송전성 용량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민간 투자 유도,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 전력 공급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결국 전력망 전체의 현대화와 확장 없이는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투자와 정책 추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바로 이러한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 정책은 전국을 아우르는 첨단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이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공급의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공급 병목 형상이 해결되어 친환경 전력 공급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목표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성공시킨다면 한국은 글로벌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 구매 계약은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력 비용도 안정시키기 위해 활발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과 제도적 미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는 아직도 한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나 안정장치가 부족합니다. 관련 법률도 정비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는 데 부담을 느끼는 환경입니다. 둘째로는 시장 구조와 거래 시스템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장은 아직 시장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뢰성이나 가격 변동성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투자 환경 역시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 계약에 따른 금융 지원이나 리스크를 나누는 제도도 미흡해서 기업들은 계약 위반이나 예상치 못한 가격 변화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 전력시장 인프라와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재생에너지 구매를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친환경 기업 전략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PS,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제도의 실효성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의 RPS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행률 미달과 무관용 정책 부재입니다. 많은 공급자들은 정부의 규제는 따르려고 하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여전히 높거나 전력 구매 가격이 불리한 상황 때문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거나 현재 전력시장 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최소한만 충족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벌금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벌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거나 법적 강제력의 한계가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규제에 대한 강제력과 정책 집행의 의지가 부족해서 근본적인 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고 인프라 부족, 지역 주민 반대, 자원 확보 어려움 등 여러 장애물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지자체는 이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수준만 이행한다 하거나 이행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규제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 RPS 제도의 큰 한계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또는 시장 가격 차별화와 같은 정책도 함께 도입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결국 지금의 무늬만 의무라는 비판은 제도가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친환경 목표 달성보다는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체계는 단기에는 일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 설치 비용과 인프라 투자에 따른 초기 가격 반영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덕분에 전체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전기요금도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이 높아져 요금 구조도 더 공평하고 투명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의 하락 또는 안정에 기여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더욱더 촉진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산업과 투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친환경 기술과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친환경 채권이나 저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프라, 클린테크 분야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 전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장이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스마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변화는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미래로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IRA와 유럽의 그린릴 같은 정책 경쟁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서 우위를 점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 정립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그린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서 글로벌 경쟁 구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각 나라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 경쟁력은 결국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 확대와 기술 표준 정립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IRA 개편으로 하나솔루션 등 일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미국과 EU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과 ESG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미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며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아직 이 흐름을 따라잡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구매 목표를 선언하거나 친환경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전체 산업의 실천 속도나 규모는 아직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사슬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ESG 인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ESG 전략 수립과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친환경 인증 취득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선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최근 정부 정책과 시장의 친환경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ESG 추진은 현재 시작 단계이지만 새로운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면 한국과 글로벌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매우 큰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친환경 에너지로 채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시장 확대와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의 폭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되고 동시에 저장 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확충도 함께 강력하게 필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 등 안정적인 차세대 저탄소 에너지원을 병행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AI와 재생에너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갖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로 충족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태양광과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에 매우 큰 리스크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재와 핵심 소재의 공급이 중국에 집중되면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성과 공급 차질은 기술 개발과 산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면 다른 국가와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저해될 수 있으며 전략적 자립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한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소재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기술 독립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활용 기술 및 소재 혁신에 더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의 리스크를 키우는 한편 공급망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며 성공한 사례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일부 기업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달성에 성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ENS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한화솔루션도 태양광 모듈을 활용해 해외 시장, 특히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더 높아서 수익 실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시장 리스크와 정책, 인프라 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 정부 지원 강화가 관건입니다. 지금이 에너지 전환 시대인 만큼 한국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해상풍력, 수소 생태계, 그리고 차세대 태양전지 같은 기술력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과 매우 잘 맞으며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빠른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해상풍력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에너지 자립도와 수출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경제는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소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수소차도 전 세계 판매율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미 수소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수소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을 지속한다면 이 분야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더욱 확실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내외 시장 개척도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이미 선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추가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의 기술력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효율, 유연성, 그리고 저가 생산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는 재생에너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강력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태양전지의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관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면
기술 우위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연구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기술력과 인프라, 역량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미래 에너지 패권을 잡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이나 자연적 조건이 부족한 한계 속에서 첨단 기술 개발과 혁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지원,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한다면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심 국가로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